네, 반갑습니다. 파운드스 수석 다이아몬드 울주연입니다. 네, 광주는 제가 이 FOM 처음이거든요. 네, 다들 처음 보셨죠? 처음이라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주 뵈면은 또 똑같은 얘기 한다고. 아메이 사업이 쉬운 게 똑같은 얘기 되풀이해서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새로 배울 게 없잖아요. 사업 설명 한 번 배우면 끝까지 쓰는 거고. 80만 마케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 처음이고 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말씨는 서울 아니죠. 서울 그냥 서울에 이제 진출한 거죠. 아이들이 다 서울로 학교 가면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부부도 서울로 이주한 지는 한 8년 정도인데 절대 말씨는 안 변한다. 그죠? 절대 안 변합니다. 가면 서울말 쓰는데 다 이렇게 다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호텔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그때는 제가 조금 생긴 게 이렇게 돼서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말 잘 못한 사람이 서울말 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했으면 너무 이상하니까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 광주 어떠세요? 광주 제가 택시를 타니까 아메이 매장 가자고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예, 아메이? 막 이렇게 이렇게 내비에 되잖아요. 아메이 뭐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메이 했다가 했다가 아메이를 모르시니까 발음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저번에 이제 저희 행사 때문에 광주 왔을 때도 택시 기사분께서 모르시더라고요. 아메이. 이게 깃발만 꽂으면 사업 되는 곳 아닙니까? 전국에 쳐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인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광주도 그에 못지않게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조금만 하시면 정말 성공하실 것 같아요. 뭐 깃발 꽂으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 어때요? 하나 건너서 다 아메이 알아요. 다 회원가입 해봤다 하고 거기에 비하면 되게 가슴이 설레요. 뭐 여기로 와야 되나? 뭐 이런 여기로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아메이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 희망적이고 약간 진짜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아메이가 희망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도 터닝 포인트 있으시죠?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3번째가 아메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1993년도 또 1993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1993년도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가는데 1993년도에 유학을 간다라는 것은 특히 지방에서 간다라는 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느꼈을 때 이게 기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 인생의 20대에 정말 찬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기회는 제가 결혼을 하고 뭔가를 계속 찾았어요.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 백화점에 프랜차이즈 빵가게를 5개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저희가 백화점에 막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들어오는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몰랐을 때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너무 커 보이잖아요. 우리 명품 가방 가지지 못했을 때 유이자 36개월 이렇게 끊잖아. 근데 가질 수 있을 때는 일시불 바로 끊잖아요. 그죠? 방법을 아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회는 제가 두 번째 기회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백화점 빵가게 프랜차이즈 하면서 다 망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본사가 망하니까 그냥 저절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건 일단 우물한 개구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2년 동안 1년을 더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1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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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1년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금 더 사회 진출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조금 크게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백화점도 안 되고 뭐 이럴 때 가장 크게 왔던 게 아메이였던 것 같아요. 크게 왔던 게,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아메이를 만나 그 이전의 기회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하기도 했는데 금방 묻혔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루를 살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이 됐어요. 하루를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 분 많죠. 너무 바쁘잖아요. 바빠서 이런 미팅장에 초대해도 못 오시는 분 굉장히 많죠. 근데 바쁜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 때문에 바쁘고, 오지 않을 곧 오실 시어머니 때문에 바쁘고, 은행 업무 때문에 바쁘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긴 인생, 100세 인생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갈 것인가, 뭐 이런 것.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근데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되게 좀 집중을 했거든요. 집중을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거, 뭐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못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매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하고 나서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적 있게 산다, 또는 열심히 열심히 다들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꿈이 60세에 일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60세에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무료해 하신 거예요. 너무 80세에 돌아가실 줄 알아, 당신은. 그죠? 80세에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60세에 그만두고 20년은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몇 년은 막 여행도 다니고 즐거워하시는데 그게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생산적인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는 게 없는 인생보다는 뭔가 목적 있게 산다면은 계속 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아메이를 함으로 인해서 저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아메이 할 때, 아메이를 하기 전에 모습이었어요. 아이 교육은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학파잖아요. 지금은 다 유학 다녀오는데 그때는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잘 없었어요. 잘 없었고, 제가 이제 파리에 가서 느낀 건, 제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20대에 파리라는 그 외국물을 먹는다는 게 기회잖아요. 그런데 가서 뭘 느꼈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꿈이 있었다. 제가 불문과 나왔거든요. 불어불문과. 여러분들 대학 전공이 꿈이었어요? 아니죠. 저도 똑같아요. 영문과 안 돼서 불문과 갔습니다. 영문과 안 돼서 불문과 간 이유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불어했기 때문에, 불어가 쉽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남들보다는. 그래서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뭐 돌아보지 않고 프랑스로 갔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화가는 가난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음악을 시켰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음악. 박자도 못 맞추고, 막 노래방 가면 4, 3, 2, 1이 제일 겁나요. 알죠? 4, 3, 2, 1 다음에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 그때 되면 여러분들 끝나고 이렇게 둥그레 미팅 하시죠? 애프터 미팅 할 때 심장 터지죠?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뭘 말해야 될지, 그죠? 저는 노래방에 4, 3, 2일 때 가장 심장이 터지던 사람이었거든요. 음악을 못하고 싫어하는데 음악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들 어때요? 내가 돈 주고 시켰으니까 체르니 30번 떼야 된다 하잖아. 맞죠? 그래서 체르니 30번 떼고 지금 피아노 못 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저도 체르니 40번까지 하고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못다 했던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리에 가니까 몽마르트 가면 막 그림 그리잖아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확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막 알아봐요.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때 제가 지금은 유로죠. 그때 프랑이었거든요. 1 프랑에 한국 돈으로 380원 환율. 그때 갔어요. 지금 1,400 막 1,500 하죠. 근데 그때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갔는데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 그래서 그만두게 됩니다. 접어요. 왜? 나는 이미 머리가 커져 버렸어. 엄마 아빠의 경제력을 이해하는 나이가 된 거 20대잖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얘기했으면 해주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빚을 냈으래도.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해보고 싶었던, 진짜 간절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배워보고 싶었던 거. 그래서 꿈을 접고 입만 있으면 되는 학교를 갑니다. 호텔 경영학.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취업을 하고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프랑스에 있을 때 남들보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되게 잘하게 생기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은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면접 보죠. 면접 보는데 저는 그냥 한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면접. 키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렇게 유학까지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프론트 데스크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계속 웃으라는 거야. 프론트 데스크 아시죠? 호텔 인포메이션처럼 이렇게 받는 거. 계속 웃으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웃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웃상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보면 좀 무서워하는 상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다이아몬드 친구들은 저보고 욱상이라 하더라고요. 뭐 하면 욱 이렇게 막 제가 막 이 불의를 보면 막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막 저 빨간데 지나간다 이러면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죽었죠.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필요해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필요한데 요즘은 불의는 참고 불편을 못 참잖아. 맞죠? 근데 내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성질이 죽었죠. 근데 자꾸 그때 웃으라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대리님이 저보고 커피 심부름 시키는 바람에 제가 회사 그만둡니다. 그래서 커피 심부름 시키는데 그게 매일 아침 미수 커피 한 잔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커피 심부름 하려고 내가 그렇게 3년을 밤잠을 안 자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면서 하루는 제가 커피 탁 놓으면서 대리님 커피 자판기 2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제가 뭐 회사를 안 그만뒀으면 쫓겨났겠죠. 그분이 계속 눈치를 주니까 일찌감치 제가 또 눈치는 또 빠르거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할 줄 아니 불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불어 공부를 하기로 해요. 석사과정. 근데 참 머리는 좋아요. 석사과정을 빨리 통과하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앙드레 지드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사람 머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맞죠? 왜 이런 말을 할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어학을 하게 돼요. 불어학도 아무도 석사를 안 하는, 잘 안 하는 불어 수동태에 관한 연구를 제가 한 3년을 더 합니다. 불어 수동태에 관한 연구 3년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 뭐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진짜 신기하더라. 세뇌가 되니까. 맨날 뭐뭐에 의한, 뭐뭐에 의한, 뭐 이것만 하다가 어쨌든 석사 과정을 이제 통과를 잘했죠. 요즘 같아서 못했어요. 요즘에는 뭐 AI가 얘 다 찾아내잖아. 표절했다고. 우리 때는 이렇게 막 좀 남의 거 보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셨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죠. 그래서 무사히 통과를 하고 대학교 취업을 해요. 운이 좋은 여자죠. 대학교 취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동태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저보고 불어 장문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호텔을 열심히 했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웃으래. 그래 커피를 타래. 그래서 내가 불어 수동태에 관한 연구를 그렇게 했는데 불어 장문을 가리키래. 이 세상이 왜 이렇죠? 그래도 어떡해요. 목구멍이 보두청이라고 그죠? 결혼도 하고 대학 강사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했더니 아이가 나오니까 어때요? 내가 못다한 걸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우리 첫째는 진짜 공부를 제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따라왔어요.
1등도 하고 올백도 받고 막 울산에 있었거든요. 울산 시내에서도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손꼽히는 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근데 저한테 다 따라오던 애, 둘째는 거의 방목이고 우리 둘째까지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심리도 있었고 보상 심리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당 19,000원짜리 시간 강사에서 없죠. 되는 게 명예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빵가게도 했고요. 그리고 학원 일도 했었어요. 영어 학원에 좀 손을 댔었어요. 불어 학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열심히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 자격증을 또 따게 돼서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강사하기 전에 고등학교에도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에 있으면 강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그 신기한 게 고등학교 좀 안전빵이에요. 강사보다. 강사는 제 석사잖아요. 박사 들어오면 내가 비켜야 돼. 근데 교사를 하면 그래도 있잖아요. 공무원으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럼 나는 그냥 대학 내가 원하는 프로도 아니었고 대학 가지 말고 여기에 월급도 좋고 막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불어 안 한대. 이제 1호로 바꾼대. 진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맞죠? 진짜 왜 불어 안 한대요. 저희 때는 여자는 불어, 남자는 독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어, 독어 안 한다는 거지.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학교는 1어를 한대요. 그래서 1어 선생님이 일본 연수를 가서 몇 개월만 연수를 받고 오면 1어 교사가 되는 거야. 너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나 정말 회의감이 느껴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다시 강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강사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이것도 했다가 쉬지 않고. 그리고 노후 준비로는 연금보험, 부동산 이런 거. 부동산 경매도 해보고 연금보험도 들고. 근데 연금보험이 지금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희 남사친이지. 제 이제 남자 친구가 저희 남편하고 저를 찾아와서 보험 설계를 해줬는데 참 이렇게 들으면 그럴싸한 거예요. 연금보험 뭐냐, 남편이 빨리 죽으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0대 죽으면 뭐 10억, 뭐 60대 죽고 몇 억 이걸 제가 든 거예요. 50대 안 죽어. 60대 안 죽어. 70대도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80, 90대 죽으면 돈이 없어. 그걸 제가 매달 38만 원씩 부었더라니까요. 신기하죠. 사람이 어디에 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만 들리는 것 같아. 남편 빨리 죽으면 돈이 필요하다. 거기 혹해가지고 안 죽어. 나보다 더 튼튼해. 절대 안 죽을 것 같아. 저희 시어머니 99세인데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다 건강해 이거. 그래가지고 보험 해약했어요. 제가 끝내는. 이게 저희 남편 지금 60이거든요. 근데 보험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해약을 했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차 사고가 나요. 제가 나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큰애를 데리고 중간고사 치러 제가 올백 화이팅 보냈어요. 근데 저렇게 차 사고가 나요. 마주 오던 더블캡 추럭 있죠. 추럭에 4명 타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대퇴부가 잘리면서 이렇게 그 허파를 찔러서 그분이 중환자실 가고, 두 번째로 많이 다친 게 저희 딸이에요. 큰딸. 큰딸이 간이 두부처럼 으깨져서 중환자실 가게 돼요. 네. 근데 저희가 100% 잘못이요. 중앙선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 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게 되고 저희 딸이 2번의 수술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수술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 목숨은 진짜 하나뿐이구나. 우리 그냥 목숨이 2개, 3개인 것처럼 사시죠. 즐기고, 그죠? 좀 생산적이지 않은 일 말 많이 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말들, 맞죠? 남의 사생활, 연예인 얘기 이런 거에 진짜 시간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한 번뿐이라면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돈을 많이 쓴다고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정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사고를 겪으면서 한 달 동안 저희 애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면회가 하루 2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일반 병실에 혼자 있었어요. 애는 중환자실에 있고 일반 병실에 저희 남편도 갈비뼈 금이 가서 이제 일반 병실에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생각한 게 우리 아이의 꿈을 찾아주자였어요. 우리 아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는 애가 됐는데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지. 내 인생 말고 내 인생을 대신 살고 있잖아. 여러분 아이들도 내 인생 대신 사는 사람 많죠?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자존심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가 올백 받으면 하하하하 네, 하나 틀리면은 짝지는 짝꿍을 올백이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평범한 엄마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는 금수저하고 비교하잖아. 그죠? 누구 집 애는 이렇게 공부 잘한다더라. 유학 가서도 막 1등 한다더라. 근데 이 아이가 꿈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잘 사는 건 줄 아냐고.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이러는 게 다 평범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벌어가지고 너를 뒷바라지하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심해요. 저희 아이가 저렇게 되고 나서 진짜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아이한테 꿈을 찾아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에 내 꿈. 내가 잊었다가 잠깐 잊었다가 그냥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내 꿈도 생각나요. 그럼 나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번째 수술에서 성공을 해요. 아이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 꿈 찾는 일에 집중을 했거든요. 뭐가 되고 싶으냐. 이때가 제일 힘든 구간이었어요. 차라리 아픈 것보다 이때가 꿈을 찾는 구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맨날 올백, 맨날 1등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꿈이 없으니까 걔네들도 없대. 그래 중학생이 되었고 중학교 때도 꿈이 있냐니까 없대. 다 인문계 가서 그냥 대학 가는 게 꿈이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끊임없이 제가 이제 꿈 터치를 했었거든요. 이유는 제가 교통사고를 계기로 아메이를 하게 돼요. 이전에 아메이를 조금 알아봤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가져왔는데 정말 싫었어요. 암 싫죠. 가지고 오면 막 이렇게 그냥 알게 모르게 암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아메이를 하라고 그러지? 나 그래도 학교 가면 교수 소리 듣는데 어떻게 나보고 아메이 아줌마 하라 하지? 막 이런 느낌?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알아봐요. 정말 잘했죠. 보통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알아보죠. 근데 저는 전원주택이 있어서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 할머니가 계셔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이렇게 가보니까 학모들 있죠. 그럼 학모한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학모들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더라고. 나이도 제일 많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답이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제일 잘할 법한 사람을 찾게 돼요. 찾게 되니까 이런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내가 들으면 들리붙을 것 같잖아. 이게 스폰서라는 게 그 스티커처럼 딱 붙을까 봐 제가 아니요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한 5번 정도 강의 듣고 괜찮은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또 그때는 이랬죠. 어설픈 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았어요.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내가 대학 교수 소리 듣는데 내 프랜차이즈 빵가게 사장인데 내가 어떻게 아메이를 해. 괜찮은 일이지만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접었거든요. 근데 저런 교통사고를 나고 한 달 동안 병실에 있으니까 아이 꿈도 이루어줘야 되고 내 꿈도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사고로 저희가 상대방이 1억 5천이 나갔거든요. 합의금이. 저 때는 좀 벌었으니까. 근데 저게 2번, 3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이유는 저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걱정이 돼서 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걱정이 된 건지 우리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갈 때
자기 저녁거리가 더 큰 걱정거리였거든요. 병원 문을 나설 때. 제가 그걸 보고 저런 사람 말고 진짜 미래에 같이 여행 가고 이런 사람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제일 큰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이사를 가면 그들과 얼마나 만나지고 연락을 할까요? 예, 저는 저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이라는 개념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는 사람, 남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동기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같은 학교 나왔다고 친구라고 하죠. 친구 아니죠, 그건. 친구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친구가 필요했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남도 아니라. 그런데 아메이 안에서는 그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갈등이,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고 하니까 갈등이 있죠. 근데 세월 속에서 이렇게 깎아지면서 그게 둥글둥글 모이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걸 저는 믿거든요. 자,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 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맞다. 아메이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친구 부자, 돈 부자, 시간 부자, 다이아몬드만 되면 그럼 나는 왜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쁜 이미지만 안 하면 되겠구나. 맞지 않아요? 나쁜 이미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생각했어요. 난 그런 이미지가 아닌 사업가의 이미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한테 해보자. 우리 뒤돌아보지 말자.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내 발목을 잡는 게 다 끝났거든. 나는 그 남들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를 했고요. 진짜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내가 아메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일까 보다 아메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은 파운드 수석이 됐죠. 꿈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과 나, 시공간이 자유로운 일자리에 있고 안전하고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품이 이상해. 돈만 돼. 그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요즘 많죠? 지금 당신 가입하면 광주에서 1등이야. 이런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내 친구 100등이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인간관계 사업인데. 맞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 평당 2억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 동네, 제 반포거든요. 저희 동네 맞은편에 원베일리라고 되게 유명해. 원베일리 평당 2억입니다. 화장실도 못 사겠다. 오줌이나 제일 싸겠어요, 진짜. 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죠? 근데 보세요. 정말 저희가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너무 오래. 저희 어머님 99세라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 칠순 때 제가 결혼했어요. 칠순 때 급하게 결혼했어요. 급하게. 칠순 잔치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다들 결혼해서 가족 사진을 찍자 해서 제가 또 귀가 그런가 보다 해서 또 은는 결혼했는데 99세 아직 계십니다. 정말로 필수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건 아니에요. 너무 그거는 인생에 대한 배신이지. 정말 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겠지는 배신이죠. 계획 없이 사는 거.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도 늘어났죠. 무소득 기간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산다, 뭐 월세를 받는다 많이 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건물이 있고 월세가 있어요. 근데 그 월세를 받을 때마다 흰머리가 느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경 쓸 일이 많고 그것 말고 정말 편안한 월세가 있으면 좋겠죠.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일이잖아요. 온라인으로 건물주가 되면 어때요? 내가 도배장판 할 일도 없고 고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아메이예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직장인은 자영업 하고 싶어 하고 자영인은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인이 되고 싶어 하고 유튜브 다 애들은 유튜버 되고 싶죠. 근데 유튜브도 요즘 연예인이 다 하잖아. 진짜 신기해요. 유통 보면은 돈 되는 거 대기업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연예인이 하고 나머지 유통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조그만한 거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거 다 대기업이잖아. 그죠? 근데 유튜브도 그 속에 돈을 버는 연예인이 하니까 더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다양한 투자, 부동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주식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코인이 뭐예요? 이럴 때 이미 1억이 넘어가지고 우리 지금 못 사잖아요. 그죠? 우리 다 평범한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요? 이런데 1억 5천이래 지금. 다 평범한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한테 기회가 되는, 수단이 되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예금 적금 하시는 분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적금 넣어서 부자 되는 세대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메이가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한테 수단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가 수단이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요즘에 저도 어제 얘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붙이면 뭐 패치라는 네트워크가 나왔대요. 뭐 붙이면 만병통치약이래요. 만병통치약. 시크릿이라는 다단계가 철수하고 다시 들어온 게 패치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거지, 사람들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늘 안 되면 나갔다가 간판 바꿔서 새로 들어오는 그런 기업보다 아메이는 지금 저희 70주년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창업 이념,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그 삼성은 뭘까요? 삼성의 기업 이념은 뭘까요? 내가 강의를 해서 아는데. 삼성은 세상에 영감을 주고 미래를 창조하는 게 삼성의 기업 이념. 나랑 상관이 없는 거지. 삼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아메이는 나랑 상관이 있어요. 나의 자유, 나의 가족, 나의 희망, 나의 보상이에요. 근데 다 삼성하면 나 삼성단이잖아. 우리의 삼성단이잖아. 이러죠. 그런데 아메이 하면 요즘 애 뭐예요?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게 이상하다고. 왜 당당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자랑한 삼성은 끝나면 삼성 거예요. 그렇게 좋지만, 삼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지만 삼성 거라는 거지. 근데 아메이는 내 거라는 거. 그리고 가치는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정말 이 일화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감동적인데, 파트너십은 우리 제이와 리치가 창립자잖아요. 제이는 리치를 나는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믿어준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대요. 끊임없이. 정말 믿어줌으로. 우리 한국 사람 뭐래?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동업하면 망한다. 그죠? 근데 이 두 분은 동업의 정말로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인연을 구현하는 아메이 가치. 너무 괜찮죠? 이게 지금 저희가 6개에서 4개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너무 운이 따르는 여자인 것 같아. 운이 따르는 것만 봐서 운이 따르나? 근데 교통사고가 나고 저희 백화점 빵가게가 부도 나고 제가 또 영어 학원도 부도 났거든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항상 저는 내가 운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을 하니까 작년에 또 저런 스페인을 가게 되는 엑세스 프로모션에 제가 당첨이 돼서 슈퍼 시리즈 엑세스랑 명품 시계 롤렉스가 후원하는 요트 경기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거기 VIP로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멋지죠? 근데 엑세스가 제가 처음 갈 때는 나 스페인 갔다 왔다고 좀 플렉스 해야지 이 마음으로 갔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추리닝 입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진짜 갔거든요. 근데 가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엑세스 막 있으신 분 있죠? 이렇게 보면 엑세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 엑세스 캔을 하는 건 말 한 병 마실 때마다 바다 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responsibility for nearly 10 years now. 그런 We knew 기업입니다. then, as we do increasingly more so now, that the challenges of fighting climate change are long term.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It's a 바다에 veritable 진짜 marathon with a finish line that seems to be moving all the time,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way. For sure, it's not a sprint and there are no 너무 quick 괜찮지 fixes. 않나요? 내가 저걸 보는 순간 The 52 Super Cities are key influencers on this road. Initially, the challenge was to influence.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제품이 안 좋은데 돈이 되는 거 그거 아까 뭐 패치도 얘기했잖아요. 그 패치 얘기하다 말았네 진짜. 그 패치가 예전에 그 나나문이라는 생리대 아세요? 지금 없어요. 나 사업 너무 오래돼서 17년밖에 안 했는데 왜 제가 제일 많이 했나요? 제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때쯤 나나문이라는 생리대 다단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생리대야. 머리가 아파. 머리 붙이면 돼. 그리고 속이 안 좋아. 그걸 끓여서 끓인 물을 뭐 하셔?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샵앤샵. 좀 애터미처럼 어떤 쇼핑 미용실이나 이런 데 안에 비치를 해두고 막 판매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눈 가리고 그래요. 머리가 아플 때는요. 머리를 끝에 붙이면 되나요? 막 이렇게. 제가요 위가 안 좋은데요. 이걸 끓인 물을 먹었더니만 싹 다 났어요. 암도 나요. 뭐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다. 이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패치도 붙이면 낫는데 여기 붙이면 나오고 여기 암도 붙이면 낫고 막 그걸 막 온몸에 도배해보고 싶네. 10대로 돌아갈까이? 어쨌든 그러다 또 나가겠죠. 또 나가겠죠. 근데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유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다음에 다 제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품 좋은 건 다 아는데 아메이 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상하게만 안 하면 된다고. 뭐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이렇게 너네 농장 있나?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농장 있죠?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데 다 있다 하잖아. 어디 있냐면 몰라.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자, 이게 나오네 영상. 우리 앱에 들어가면 브랜드 치면 뉴트리라이트 치고 클릭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농장. 너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아메이 2008년도에 시작했을 때 아메이 본사 가봤나 그 있는 거 확인했나 농장 있나 막 이럴 때 막 진짜 대응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봤나 뭐 이렇게 뭐 이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대응이 그냥 인상 탁 쓰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나와요. 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낮에 들어가서 내 농장 보여줄게 탁 하면 시커멓습니다. 그쪽 밤이라서. 오픈되어 있다라는 게 비밀스럽지 않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성이고 지속성이 있죠. 왜? 생필품이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 수명도 마찬가지. 저희들 지금 건강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120세까지 살려고. 근데 사람들은 120세까지 사니까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기 싫대요. 그렇게 살기 싫대요. 근데 막상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건강 수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죠. 근데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아야 돼. 맞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보세요. 아메이가 지금 제가 아까 눈치 좀 빠르다 했죠. 눈치채셔야 되는 게 있어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 발견한 게 우리 미생물이 다양하면 건강하대요. 근데 미생물이 다양성을 높여주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미생물을 다양성을 높여주는 것은 개인 맞춤형밖에 안 된대요. 그냥 일반 거 먹어서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가 딱 2군데 전 세계에. 한 군데는 임상을 거치지 않았어. 근데 한 군데는 임상을 거쳐서 지금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HM파마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이랩이라고 뭐 병 검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맞춤형 유산균 있죠. 그거 뭐 색깔 뭐 이렇게 아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딱 2군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지.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으면 어때요? 다양성이 늘어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해계년도에 출시될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건 어때요? 제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년에 한 번 하죠. 그걸 하면 그 기록으로 쫙 쏴가지고 내 몸에 어디가 나쁜지. 근데 국민 건강 뭐 이런 거 검진하면 솔루션이 없잖아요. 어디가 나쁘다라는 거죠. 솔루션은 내가 찾아야지.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먹잖아요. 동충하초 먹고 뭐 이상한 야매 막 먹으러 다니시잖아요. 그 말고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 설명해야 되네요. 바이오 회사. 예전에는 제약 회사에서 막 약을 사 먹던 시대지만 앞으로는 정말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예방이 중심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진짜 보편적인 삶에서 진짜 헬스 앤 웰리스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 웰리스 랩이 나오죠. 그럼 신호등처럼 내 몸이 어디가 나쁜지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은 사업자,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향후 20년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지금 깃발 꽂으셔야 돼요, 여기 광주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고요.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마이크로바이옴도 하고 건강검진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내가 건강정수, 건강위치, 노화속도, 건강신호등까지 쫙 나오고 제품을 딱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합리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쫙 여기가 빨간불이니까 여기 요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뭐 제품 많아서 못하겠다. 다 요즘은 앱이 해줍니다. 앱이 해줍니다. 그래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여기 지금 완전 저희들 순풍에 가고 있잖아요.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 나왔네. 네,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마이 웰리스 랩 나올 거고요. 옵티미스트 가습기 우리 가습기 때문에 되게 뭐 말이 많았잖아요. 얘는 진짜 저희가 빨아 쓰는 필터예요. 빨아 쓰는 필터.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더마 아키텍트만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3주를 썼거든요.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파트너가 다 그냥 피부가 원래 안 좋았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가끔 보시는 분들은 아나요. 더마 아키텍트가 뭐냐면 울세라, 써마지 뭐 광고 요즘 저기 많이 하죠. TV 광고 연예인들이 자기네들도 저 시술을 받는다라는 거지. 자기네들도 울세라는 진피까지 들어가서 이걸 건드려가지고 땡겨주는 거예요. 써마지는 표피에서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땡겨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기능이 하나 더 있죠. 비타민 C를 흡수시키는 기능과 다음에 에센스나 크림을 흡수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흡수하고 이걸 땡겨주니까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울세라와 써마지 해보신 분 있으세요? 또 얘기해야 돼. 김숙의 유튜브를 보면 울세라 써마지 후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400샷, 600샷 하면 돈이 300만, 600만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1년에 한 번 한대요. 근데 느낌, 후기죠. 울세라 써마지를 김숙이 했어. 그래가지고 후기가 어떠냐 하니까 이러면서 거대한 거인이 거대한 손으로 싸다구로 팍 이렇게 한 대 때리면 맞은 것 같아. 그렇게 아프대요.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50샷씩 일주일에 2번 100샷이에요. 그럼 4주 하면 400샷 400만 원 버는 거야. 아프지 않아요. 싸다고 맞으면서 600만 쓸래요. 같은 효과.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봤잖아요. 제가 써봤기 때문에 너무 괜찮더라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신제품 나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 맞죠? 왜냐하면 재구매율이 계속 있으니까 저희 월세 같은 돈이 온라인 건물주처럼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여행이 있고 합리적인 보상이에요. 저희는 노력한 만큼. 그리고 상속. 요즘 2세 사업가가 뜹니다. 저희 애들도 미팅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지중해 여행을 가니까 2세 사업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근데 부모들이 권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정말로 내가 나쁜데 우리 자식까지 이용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통의 변화. 꼭 해야 돼. 이유는 이 돈의 원천이 올바라야지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죠? 찝찝하지 않잖아요. 유통의 변화. 예전에는 생산자 200원에서 소비자까지 1,000원에 이렇게 사쓰는 구조였어요. 광고는 연예인이. 지금도 연예인이 하죠. 너무 기분 나빠요. 우리가 광고 왜 못하는데 CD보다 얼굴이 크다라는 이유뿐이잖아. 걔들이 CD보다 얼굴이 작아서 광고한다니까요. 작긴 진짜 작아요. 저희 동네도 연예인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작아요.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면 연예인이 다 알 정도예요. 우리 노평범에
우리도 왜 같이 걸어 묻히잖아. 우리는 서로 다 묻히잖아요. 너무 평범해. 그리고 생산자가 광고하고 대형 할인점 아까 얘기했죠. 대기업이 다 합니다. 그리고 광고 기획도 제일기획 삼성에서 하잖아. 광고사도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결국 진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회사원이 아침에 이제 뭐지 양반 노비를 따진다면 당신은 어디냐? 자기는 노비래. 오늘 지금 사장님 양반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노비가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러니까 인지를 못하는데 결국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떠냐면 350원. 저게 제일 문제야. 350원 너네 저렇게 비싸게 받아먹자. 그게 아니고 저희는 반품을 되거든요. 반품이 되는데 반품률이 높으면 회사 망해요, 안 망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품률이 3%가 넘어가면 카탈로그에서 사라집니다. 그 제품은. 예. 자, 그래서 직거래를 하면서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는 35%를 돌려주는 거예요. 회원 소비자한테. 어떻게? 한 달에 저렇게 포인트를 모으는 거죠.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부터 쭉 전체 35%를 돌려줘요. 여행까지. 자, 스폰서가 20만 포인트를 써보니까 6,000원을 받은 거예요. 저 3%. 괜찮아서 여러분한테 알렸고 여러분도 괜찮아서 A와 B한테 알린 거죠. 근데 아메이는 공동구매를 인정해요. 그래서 스폰서는 80만을 공동구매했고 U는 60만을 공동구매했고 A는 공동구매하지 않고 자가 소비했어요. 그런데 2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캐시백, 현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캐시 100 아닙니다. 오케이 캐시 BAG입니다. 100. 그 모르고 그냥 백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담아뒀다가 언제든지 그 포인트를 꺼내 쓰라고 하는데 우리 못 꺼내 쓰잖아. 언제 어디서 꺼내 써야 될지 모르고 비번도 계속 까먹고 해가 못 꺼내 쓰고 어느 날 소멸됐다라는 문자만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오케이 캐시백 못 꺼냈어요. 비번을 몰라가지고. 비번 찾기도 되게 어렵더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 20만 포인트 3% 6,000원 받았고 6,000원 받았고 60만 포인트는 6%예요. 근데 36,000원을 받는데 저걸 다 안 받아. 왜? 60만을 혼자 한 게 아니라 A와 B와 같이 했죠. 그래서 A와 B한테 6,000원 6,000원 나눠주니까 24,000원. 그럼 80만 포인트를 모은 스폰서는 6%예요. 48,000원인데 48,000원 다 가져가지 못해. 이유는 80만을 혼자 한 게 아니라 60만 U 그룹과 같이 했기 때문에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이에요. 누가 가장 많이 받아요? 보통은 S라고 하는데 U죠. 저것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난 선착순으로 계속된다면 91년도에 태어날 걸 뭐. 91년도에 시작할 걸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추월하신 분 많잖아요. 저도 추월했거든요. 저도 추월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월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 노력순입니다. 노력순. 광고와 유통을 한 노력. 연예인과 대기업이 한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스폰서는 광고를 나한테 한 번 했어. 근데 U는 2번 했잖아요. 그래서 2배로 받는 거예요. 선착순 아니고 매출순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와 구독 경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SOP, 장바구니. 그죠? 매달 그것만 느려도 이 일은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좀 넓혀볼게요. 지금 브론즈 빌더라는 게 있어요. 400만 포인트를 모으고 15%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보너스의 30% 업을 8월 달까지 줍니다.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신 분한테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번 달에 보세요. 가가 있는데 혼자 20만 포인트를 할 수 있고 합산해도 된다 했죠. 함께 해서 20만 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캐시백이 클까요? 똑같지. 둘 다 20만 포인트 모았는데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요즘 1.78로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1,680원을 줘요. 근데 2달째 나도 괜찮아가지고 A와 B와 C도 20만 포인트를 쓰게 된 거예요. A, B, C도.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A, B, C 20, 20, 20, 60을 함께 모아서 나도 60을 더해가지고 120을 하게 된 거야. 그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1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고 선물 키트를 받아요. 선물 키트 받고 마지막에 석 달째에 내가 A와 B와 C를 60 이상 한 5만 원 받는 사람 이상으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죠? 모르는 제품 설명도 해주고, 그죠? 이런 마트에도 데려와주고,
소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4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어떤 형태로 모아도 돼요. 브론즈 빌더라 그러고 원래는 87만 5천 원 정도 받는데 30% 업 해주니까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이면 온라인 건물주로 따지면 오피스텔 2채 있는 거예요. 월세 50만 원짜리 2채. 예, 도배장판 안 해도 됩니다. 수리 안 해도 되고 공실 걱정도 없습니다. 왜? 이번 달에 쓰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6분 마음대로 해서 1000만 포인트를 모으면 SP라 그래요. 250만 원. 그리고 이 SP를 3번 하면 GP라 그러고 250만 원 정도 보너스, 6번 하면 플래티늄, 연봉, 왜? 핀 보너스도 들어있기 때문에 연봉 3,500만 원. 그리고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 6천만 원. 그다음에 2천만 포인트 이상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루비라 그래요. 루비. 저도 루비를 3번 한 사람이에요. 루비. 저 때는 루비 하면 한 47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640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2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내면 사파이어라 그러고 연봉 8천. 더 늦게 시작한 사람이 3분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 연봉 1억. 6분을 만들어내면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6분을 도와주는 거죠. 250만 이상 벌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250 못 벌면 난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연금은 아시안 게임에는 10점 주고 금메달 따면 포상금 120이고 연금 없어요. 근데 금메달은 어때요? 연금 점수가 올림픽 때는 금메달 90점 주고 연금 100만 원 줘요. 연금을 100만 원 주고 월 100만 원 그리고 포상금은 6천만 원 줘요. 월 100만 원. 아까 브론즈 빌더 월 100만 원이었죠. 올림픽 금메달이 쉬워요. 브론즈 빌더가 쉬워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싸다고 맞으면서 예뻐지는 것보다 안 아프고 돈 안 쓰고 예뻐지는 거.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진짜 내가 평범한데 내가 몇 살까지 얼마나 벌 것 같아요? 국민연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 사학연금 없지, 공무원연금 없지, 퇴직연금 다 땡겨 썼을걸? 개인연금 얼마예요? 저처럼 개인연금 우리 남편 너무 오래 살아서 깼잖아. 그죠? 이런 사람 나오죠. 근데 아메이 브론즈 빌더는 100만 원인 거예요. 이 기회 아닌가요? 내가 이 일을 다른 일을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잘 배워서. 내가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못하죠. 저도 못했죠. 근데 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저도 불어를 못했어요. 근데 아베 세대부터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더라는 거죠. 근데 배워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 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그리고 비전 보너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올해 이제 비전 보너스 시작년이거든요. 향후 6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비전 보너스를 주는데 비전 보너스는 쉬워요. 원래 받는 것보다 보너스를 얹어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월 받는 보너스에 100%, 20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됐어. 내가 월천댁이에요. 월천댁이 됐어요. 그러면 월 받는 게 1억 2천인데 그러면 1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100% 받으면 1억 더 준다. 200% 받는 해에는 2억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지 않나요? 세피합니까? 광주 다 부자시네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억 단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발걸음이 달라요. 근데 이게 될까라고 도전하면 발걸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 저희들이 이제 2026 비전을 보는데 now 지금 A 70주년 글로벌 아메이가 70주년을 맞이해요. 2028년도에. 그때까지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또 미국으로 초대를 받아요. 근데 굉장히 되게 저도 60주년에 갔다 왔거든요. 되게 설레었어요.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들 이상이 다 와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2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A 70주년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들 지금 25년부터 제도약기에 있거든요. 아메이가. 근데 아메이가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다른 곳에 강의 가니까 아메이 매출이 뭐 7천억으로 떨어졌다는 이상한
애터미가 앞섰다는 이상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무제표라는 걸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 열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메이의 매출이 1조가 넘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아메이는 저희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연결이 안 돼.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나오는 매출로 측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애터미 분 안 계시죠? 애터미는 본사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동남아로 진출돼 있죠. 통합으로 매출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고 다른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코어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돈을 주는 보너스가 또 바뀐 거지. 예를 들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유지해도 연말 일시불 1,0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받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적금 넣어야 돼. 100만 원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넣어요? 적금 안 넣어도 내가 이것만 유지해도 1,0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괜찮지 않나요? 내가 이거 진짜 잘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 일이야. 근데 너무 세피하게 보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늦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행. 여행은 정말 특별한데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행은 특별하거든. 저도 여행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돈으로 안 주나 귀찮고.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도 여행을 꽤나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아메이까지 가야 되나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달라졌죠. 아메이는 여행이구나, 관광이 아닌 여행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아메이 여행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도 아메이 여행 제일 좋아해요. 왜? 대접받으니까. 대접받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캠핑 많이 다니시죠? 광주는 안 다니시는 갑네. 캠핑 다니시잖아요. 2박 3일 뭐 1박 2일 가는 것도 숟가락 밥그릇 뭐 멸치 대가리까지 다 준비하잖아요. 인생 준비 안 돼 있으면서. 그죠? 나는 그냥 캠핑이 그냥 그래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충전하러 갔다가 방전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저런 거야. 장비를 계속 사. 맞죠? 저쪽 집에서 사면 또 사. 그리고 또 돈 걱정해. 근데 이런 여행이 아니 정말 여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렇게 해서 애들한테 뭔가 추억을 남기고 싶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동물원 안 데려가줘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됐어요? 우리 둘째도 동물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너무 밝은 아이로 잘 자랐어. 미니멀 캠핑이 더 비싸대. 그런데 미니멀 장비가 더 비싸더라. 공감하시죠? 걱정하면서 왜 저렇게 방전되느냐는 거지. 정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저렇게 감정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고 그 감정을 누구한테 풀어요? 남편한테 풀면 남편이 감정 쓰레기통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죠? 정말 어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근데 아미 여행은 다르더라. 저는 여행 가서 어디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저 만나고 싶다면 호텔에 있으면 됩니다. 호텔을 어슬렁거리는 사람 저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하면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어 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남는 거지. 저희 남편이 웃고 있어도 울어요. 다리 똑바로 못 뜨나? 응? 그거밖에 못 하겠나? 제가 몇 번을 한 100개 찍어서 하나 나왔겠지? 그죠? 그래도 저 맛에 가요. 다 들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딱 준비 태세로 오늘은 뭘 할까요? 저게 여행 아닌가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시드니 저기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었거든요. 바라보면서. 저 앞에 계단 가니까 차가 안 보이더라고, 저 지붕이. 그래서 맞은편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었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고, 이건 제가 아까 슈퍼 시리즈에 갔던 때 혼자 여행에 아메이에서 10명이 갔거든요. 초대를 10명 받아서 가서 발렌시아에서 슈퍼 시리즈를 보고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아서 제가 발렌시아에서 바르셀로나까지 혼자 가게 된 거죠. 처음 30년 만에 이 대접받는 여행을 하다가 처음 혼자 했어요. 여행자 보험 들고 운동화 신고 뭐 추리닝 입고 온갖 거. 그리고 기차표도 이 사이트 들어가고 혼자. 제가
프랑스 있을 때 제2 외국어를 에스파뇰을 했거든요. 스페인어 할 것 같죠? 못해요. 읽기만 읽고 뜻을 몰라. 그래서 읽을 줄을 아는데 뜻을 몰라. 어쨌든 길을 쫑긋 세우고 발렌시아에서 혼자서 보따리를 들고 바르셀로나를 갔어요. 그리고 절대 길을 쫑긋 바르셀로나 잘 내려야 돼. 안 그러면 나 국제 미화되는 거야.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래 이러면서 3시간을 눈을 완전 이렇게 뜨고 갔는데 바르셀로나 도착하니까 종점이더라. 푸꾸옥에서 가족 사진도 찍어주셨고요. 응? 자라 원피스가 웨딩드레스가 될 줄 몰랐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지중해를 갔다 왔는데 지중해 사진은 앞으로 매달 누군가가 보여줄 거예요. 여기 와서 갔다 오시면. 저는 근데 지중해 사진 많이 없습니다. 저 찍었는데 전 세계 가족 사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막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래서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지우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지워져, 안 지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거를 할게요. 제가 로마도 2번째로 갔었거든요. 근데 2번째가 훨씬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여행도 다니고 여유도 있고 아까 내가 그랬죠.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 싶었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1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IMF란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수석이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의 상황이 바뀌면서 제가 수석을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수석을 도전하고 저는 진짜 저희 파트너들을 위해서 파운드 수석을 도전합니다. 파운드 수석은 전부 다가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도전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늘 뭐 좋고 나쁘고가 없었어요. 그냥 운전해서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이 보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희 집 음악실인데 저는 음악실 내려가지 않거든요. 저희 남편만 내려가요. 근데 음악실 내려가서 이제 이런 여유가 생긴 거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왜냐하면 제가 유학하기 전에 어디를 걷는데 저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테이프를 들고 파리를 가게 되거든요. 저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431이잖아요. 절대 노래 안 해요. 근데 혼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431. 그래 끊기잖아. 그래. 그리고 그림을 시작했죠. 그림 그리고 싶었고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어요. 화가가 안 되길 천만다행이다. 뭐 이렇게 난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앉아서 2시간 동안 저것만 하고 있을 때가 세상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갔다 와서 가우디도 그리고 제가 목표 다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아메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보고서 글로벌 기업가 정신 보고서에서 한국 사람들은 왜 아메이를 하기를 두려워할까? 에요. 이유는 실패할까봐. 배고플까봐 밥은 왜 먹냐고. 그래서 진짜 왜 안 해? 여러분 아이들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일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실패할까 두려워하죠? 실패하면 어때요? 네,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우리에겐 소주가 있잖아? 소주 한 잔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암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사업하다가 안 돼 보세요. 집 안에 사돈에 8촌까지 다 날립니다. 내가 그 돈도 끌어다 썼다. 그럼 다 난리예요. 근데 아메이는 실패가 내 마음. 내가 아메이 한데 아메이 하려면 내한테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예요.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되잖아. 나중에 온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메이 하려면 도시락 싸서 말리겠다. 도시락 싸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 말만 하고. 나중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너는 할 줄 알았다라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켓이에요. 푸켓. 다음 여행이 푸켓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8년 4월 달에 가보다 했어요.
6월달에 9%였어. 그 다음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이유는 이제 신혼여행이에요. 30주년에 제가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9% 브론즈 파운데이션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내가 하려고 애를 안 써서 그렇지.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면 이번 달에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될 것을 알고 뛰면 발걸음이 달라요. 될 것을 알고 뛰면 발걸음이 다르다고. 근데 자꾸 의심하자.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내년에 또 여기 앉아가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때 누군가는 나 푸켓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용기 한번 내시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 곳에 5번 이상을 와서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큰 목표도 중요해요. 근데 단기 목표는 단기 목표. 근데 나의 삶에도 단기 목표가 있죠. 내가 31살, 32살 이런 단기 목표가 있고 60세의 장기 목표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메이 안에서의 단기 목표를 가지면 전력 질주하게 만들잖아요. 단기 목표가 없으니까 지리한 마라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뜨거운 6월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뜨거운 6월이 아마도 여러분을 푸켓으로 안내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